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음식점 창업과 경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음식점들은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하시면서 누구나 성공을 원하시죠? 자, 그런데 실제로 성공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성공하는 음식점과 실패하는 음식점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음식점들의 비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컨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도 컨셉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차가 상당히 인기를 끄는 몇 가지 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뭐 GV80 또 G80 센세이션한 인기를 끌고 있죠. 뭐 물론 아직은 판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자동차를 만들 때도 컨셉카라는 걸 먼저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과연 이 차를 좋아할 것인가, 구매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음식점에서도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영어로 컨셉,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개념, 정의 또는 본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여러분이 음식점의 컨셉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음식점을 만드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제일 중요한 선택 기준, 아마 디자인이지 않을까요? 또는 연비가 중요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자동차의 가격이 중요한 분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살 때 뭔가 원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듯이, 음식점도 음식점에 와서 음식을 사 드시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음식점을 만드는 건 사실은 동일한 관점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음식점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가 나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어야지, 소비자만 만족해서는 내가 망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명이 필요합니다. 경쟁자입니다. 즉 우리는요, 소비자를 만족시키면서 경쟁자를 이길 수 있어야 내 음식점이 성공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아마 현대 자동차가 차를 만드는 걸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자꾸 고가형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소위 BMW나 벤츠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비싼 자동차들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니까 현대 자동차도 이제 프리미엄 차를 만들어서 이 고급 비싼 자동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우리 차를 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경쟁자가 과거에는 아주 저렴한 차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했다면, 이제 현대자동차도 프리미엄, 고가의 자동차를 만드는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의 자동차를 사주는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서 현대자동차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더 높여보겠다는 욕심을 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런 자동차를 만들려면 소비자들이 어떤 차를 원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소위 우리가 아주 국민차라고 했던 저렴한 자동차부터 소위 3억 원, 4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자동차까지, 자동차들은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김밥을 사 드시면 3,000원이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35만 원, 1인분에 50만 원씩 하는 식당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3,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는 사람과 30만 원, 50만 원짜리 식사, 한우 오마카세, 스시 오마카세 등등의 파인 다이닝에 가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다른 사람들일까요? 예,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고요. 어쩔 땐 여러분도요, 3,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지만 10만원, 20만원짜리 비싼 음식을 사 드시기도 하잖아요. 즉, 소비자는 어쩌면요,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싼 걸 먹고, 어쩔 땐 비싼 걸 먹고요. 자, 하지만 누구나 처음부터 비싼 걸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저렴한 차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내 기대 수준이 올라갈수록 자꾸 비싼 차로 바뀌게 되죠. 아마 저도 제가 처음 탔던 자동차, 아주 저렴한 중고 자동차를 탔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도 상당히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위치에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고, 처음엔 내가 저가형 차를 타지만 언젠가는 나도 비싼 차를 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소비자들은 아주 다양한 자동차를, 아주 저렴한 차부터 아주 고가의 자동차까지 여러 가지 차를 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건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가의 소형차는 예를 들면 2기통 엔진을 쓸 수도 있고요. 크기도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억씩 하는 고가의 자동차는요, 4기통, 6기통, 8기통, 12기통의 엔진을 쓸 수도 있고요. 차의 크기는 아주 크죠. 그리고 디자인도 멋질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자, 뒤집어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부품을 이용해서 어떤 식당을 만들어야 정말 내가 팔고 싶은, 내가 만족시키고 싶은 소비자들이 우리 집에 오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원리는 항상 똑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는요, 그들이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출퇴근용 이용 목적, 또는 가족들과 놀러 가고 싶어 하는 때 쓸 수 있는 자동차, 또는 누군가에게 나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싶은 용도로 쓰는 자동차. 자, 이와 같이 자동차도 이용 목적에 따라 어떻게 만들지가 달라질 겁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음식점에 어떤 소비자는요, 단순히 그냥 한 끼 배고픔을 때우기 위해서 오는 고객도 있고요. 또 어떤 고객은요, 누군가에게 접대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나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사람들의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또는 직장인들의 회식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 간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식당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을 만족시켜주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도 이 소비자들의 이용 목적에 매우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요즘 SUV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SUV가 자꾸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레저. 그리고 혼자도 아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놀러 갈 수 있는 용도의 자동차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점도 이와 같은 이용 목적에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이 자동차가요,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식당도요,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만드는데 메뉴와 가격과 분위기와 또는 셰프의 능력과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식당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 생뚱맞게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놀고 있는 식당이 더 좋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이 또 컨셉을 생각할 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걸 타고 싶어도 돈이 없다면 그 차를 살 수 없겠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싶어하는 금액 범위가 있습니다. 이 투자 금액 또는 지불 가능 금액 범위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의 식당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비자들이 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을 만들 땐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범위가 어디냐? 이것은 결코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너무 비싸기만 하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타겟팅한 고객들이 기꺼이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쯤 온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정확히 맞추는 것도 또 우리는 컨셉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직원들에게 가능한 높은 급여를 줄 수 있어야 될 거고 사업자인 나도 이익을 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나도 만족하고 소비자도 만족하고 또한 직원도 만족하면서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듯이 식당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식당을 만드는 행위를 우리는 컨셉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컨셉이라는 건 알고 봤더니 마치 자동차를 만들듯이 수십만 가지의 부품을 조립하는 것처럼 음식점도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품들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점의 컨셉을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품들이 어떤 부품을 어떻게 잘 조립해야 성공하는 식당을 만드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식당을 만들 때, 컨셉을 만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품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8가지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식당을 만드는 부품은 크게 나누면 8가지 정도가 있다. 제가 자동차를 만들 때 부품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품이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 있겠죠.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전체 샤시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바퀴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 바퀴와 샤시와 엔진을 제가 자동차의 가장 큰 부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부품들은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있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크게 나누면 3가지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음식점은 8가지의 부품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걸 각각 영어를 앞자를 땄을 때 우리가 6WEH라고 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6WEH. 자,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즉, 이 8가지의 부품을 정확히 알려면 사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주 쉽게 8가지의 부품만 있으면 음식점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8가지 부품이 만들어져서 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8가지 부품을 또 분해해보면 아까 자동차처럼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부품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이 Y입니다. 왜 식당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부품을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들은 경영기획이라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품은 뭐냐면 무엇을 팔 것이냐. 이 부품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려면 메뉴 경영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내 식당엔 누가 와야 되는 것이냐. 목표 고객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마케팅 공부를 해야 이 컨셉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에서 장사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상권 분석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또 언제 장사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언제라는 건 뭘까요? 예, 영업시간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제공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는 생산관리라고 합니다. 또 누가?
누가라는 건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조직 행동론 또는 리더십과 같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얼마에 팔아야 소비자들이 우리 가게에 기꺼이 와줄 것인가 가격 전략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팔아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어떻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서비스 경영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8개의 부품은 그냥 있는 걸 사다가 조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영기획이라고 하는 공부서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경영론이라고 하는 것까지 외식 경영을 모두 포괄하는 이런 학문적인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이 음식점을 구성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부품이 어떤 게 있고 그 부품들을 어떻게 가져다 내가 조립했을 때 예를 들면 나는 처음에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작은 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국민차를 만들려면 여러분이 어떤 부품들을 구매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2기통 엔진에 자그마한 사시에 아주 얇은 타이어, 광폭 타이어가 아닌 폭이 좁고 크기도 작은 타이어로 패스트푸드 같은 식당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비싼 음식보단 저렴한 음식으로 한 끼를 맛있게 해결하고 싶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은 식당을 만드는 거겠죠. 패스트푸드 식당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시고 또 여러분이 다양한 외식 경영학 공부를 해서 능력과 경험이 축적되면 여러분은 아마 3억 원짜리 스포츠카와 같은 파인 다이닝 식당, 한 끼 식사로 사람들이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도 기꺼이 낼 수 있는 최고급 스포츠카와 같은 파인 다이닝 식당을 만들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당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상당한 자본력을 가지고 8기통, 12기통 엔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멋진, 그렇죠? 여러분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자동차 샤시에 광폭 타이어, 또 인치도 상당히 크겠죠. 그러한 알루미늄 휠 중에서도 최고급 알루미늄 휠을 장착한 타이어를 끼워서 여러분의 차를 여러분이 럭셔리하게 만들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의 식당도 그런 럭셔리한 식당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크게는 8가지의 부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가 그걸 실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6WEH의 시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식당을 하려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팔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팔려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십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며칠 영업하실 겁니까? 몇 시간 영업하실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은 어디에 살고 소득 수준은 어떻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음식을 어느 정도 가격에 판매할 것이며 그들에게 그러한 음식들을 어떤 서비스를 가미해서 어떻게 제공하실 겁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6WEH로 정리했는데 사실은 이건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자, 이걸 실제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패스트푸드 캐주얼 레스토랑으로 나는 약 30평 정도에서 40 내지 50석 규모로 어디에다 역세권과 오피스와 주택가가 적절히 3대, 4대 3으로 결합된 상권을 선택할 거고 그때 나는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이 편리한 그러한 점포를 얻을 것이며 평일 점심엔 주로 직장인, 평일 저녁엔 직장인 또는 연인들을 타겟팅할 것이며 주말엔 연인 또는 가족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컨셉의 식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장인들이나 연인들이라면 그냥 일상적인 식사가 아닌 좀 더 특별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가족들은
가볍게 외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의 음식점의 컨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안심가츠 또는 등심가츠를 대표 메뉴로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조직 체계는 전문 셰프 2명, 보조 셰프 2명, 전문 서빙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요원 2명과 보조 서버 2명 등 해서 총 8명이 어떻게 주 5일 8시간만 근무하는 그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영업시간은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하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에게 음식을 어떻게 판매하실 것인가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대별로 특화된 메뉴를 만들 거고요. 한정 판매하는 시그니처 메뉴를 정기적으로 출시할 것이며 계절과 이슈에 따라 특별한 이벤트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특별한 소비자들이 즐거워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을 계속 추가로 개발해낼 것입니다. 특히 가족 고객들을 타겟팅하는 주말에는 좀 더 재미있는 다양한 가치 요리를 만들어서 약간의 뷔페식 서비스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점심시간에는 15,000원의 객단가를 달성할 거고요. 저녁과 주말에는 2만원 정도의 객단가가 나오도록 음식의 컨셉을, 매장의 컨셉을 잡아나갈 겁니다. 일 매출 목표는요, 300만원 내외고요. 월 매출 목표는 7천만원 내외이며 여기서 식재료비, 인건비,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저는 목표 순이익을 1천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의 수익률로 계산하고 있으며 이런 수익률을 통해서 저는 제 투자 수익률을 연간 약 40 내지 50%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도입기 때와 성장기 때와 성숙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저는 그런 수익률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키워나갈 그러한 컨셉의 식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컨셉을 6WEH에 의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딱 2페이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요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WEH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세밀하게 기획을 하려면 최소한 파워포인트 파일로만 해도 100페이지 이상의 기획이 필요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컨셉을 잡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건 서간면옥의 컨셉을 기획했던 자료 중에 아주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10페이지 정도의 기획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전반적인 요약된 기획서고요. 실제로는 전체 기획서 내용을 보신다면 500페이지를 능가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석과 기획을 통해서 컨셉 작업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식당들은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모연이라고 하는 마포에 있는 한우 다이닝을 컨셉을 바꾸면서 작업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지금 여러분이 언뜻 보시더라도 약 100페이지 정도의 작업 내용이 있는데요. 이 위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 타당성 분석 자료들부터 각각의 메뉴 컨셉, 가격 컨셉, 물리적 환경 컨셉, 서비스 컨셉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내용들이 컨셉의 작업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 중에 또 하나가 컨셉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쿡이라고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컨셉 작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페이지만 해도 약 130, 40페이지가 되고요. 또 이 페이지만 해도 거의 130페이지가 넘는 수준의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300페이지에 가까운 그러한 컨셉 작업을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경쟁력이 있으면서
경쟁자와 싸워서 이기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직원도 만족시키면서 경영자들이 원하는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하는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예, 컨셉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컨셉은 뭐라 그랬죠? 음식점을 구성하는 부품입니다. 여러분, 레고를 해보셨습니까? 레고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점도 컨셉을 구성하는 6WEH라고 하는 8가지의 컨셉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맞추는 능력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음식점의 창업자, 경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고객들이 원하는 음식점을 만들기 위한 8가지 구성 요소를 꼭 배우고 익혀서 그걸 내가 자유자재로 핸들링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이 만약에 저렴한 음식점을 원한다면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듯이 성공하는 저렴한 패스트푸드와 같은 레스토랑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나중에 여러분도 1인분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하는 파인 다이닝, 마치 3억 원짜리 스포츠카와 같은 음식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고객도 만족하고 경영자도 만족하고 직원도 만족하는 식당을 만들 수 있겠죠. 성공은 결국 경쟁자와 싸워서 이길 때만이 쟁취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를 음식점을 만들었어도 결국 경쟁자와 싸워서 진다면 그 멋진 자동차와 그 멋진 음식점이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컨셉에 또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추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컨셉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소고기, 사람들이 과거에 좋아했던 스시, 사람들이 과거에 좋아했던 돈가스, 사람들이 과거에 좋아했던 국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계속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도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컨셉은 항상 매일매일 바뀌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식당을 매일 바꾼다고요? 예. 그래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어제의 소비자가 좋아했던 게 오늘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야 되냐?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뜯어 고치진 않아도요. 그 부품 중에 하나씩만 살짝 바꾸어 주셔도 여러분의 식당은 아주 훌륭한 트렌디하면서도 아주 안정적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는 훌륭한 롱런하는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망하지 않는 그러한 컨셉을 가진 매일매일 변하는 하지만 마치 10년이 돼도 1년 된 듯한 1년이 돼도 10년 된 듯한 뭐 이런 여러분 광고 문구 들어보셨죠? 아주 오래됐지만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음식점 이제 막 만들어졌지만 아주 오래된 노포와 같은 그러한 멋진 음식점 어떠십니까? 이건 바로 컨셉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 컨셉을 구성하는 8가지 요소에 대한 학습을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을 때만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성공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요 음식점의 컨셉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음식점도 정교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